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UV 언래핑이라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번 강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특정 점들을 익스트루드에서 만든 오브젝트에 텍스처를 입히게 되면 해당 부분이 여전히 점으로 인식되면서 텍스처가 선처럼 늘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언래핑 기술인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래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큐브를 여기를 화면을 이등분해서 UV 에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를 편집할 때는 항상 에디트 모드로 한다고 했죠.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전개도가 뜹니다. 지금 전개도를 따로 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큐브는 단순한 도형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전개도가 저 UV 편집 화면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원래 있던 도형을 펼쳐서 전개도로 만드는 것을 언래핑 기술이라고 합니다. 큐브는 지금 단순하기 때문에 전개도를 이렇게 펼치면 전개도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저번에 보셨던 망치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든 도형이기 때문에 전개도를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도형을 익스트루드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올 선택하면 여전히 큐브의 전개도가 뜨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맨 위에 있던 이 면은 여기로 올라가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는 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전개도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상태에서 텍스처를 씌우게 되면 해당 부분에 텍스처가 점처럼 인식돼서 쭉 늘어나는 선처럼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일단 보기 쉽게 평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평면이 하나 떴죠. 만약에 이 세 점을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Z를 하게 되면 이렇게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A를 눌러서 모든 점을 선택하게 되면 여전히 평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점과 이 점은 익스트루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점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면은 보이시죠? 지금 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텍스처는 늘어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U키를 누르면 UV 매핑이라고 뜹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언랩이라고 있죠. 이게 전개도를 만든다는 뜻인데 이거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클릭하면 지금 보이시나요? 새로운 전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점들이 펼쳐져서 이제 더 이상 이 점과 이 점을 같은 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전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언래핑의 기초입니다. 큐브로 넘어가서 아까랑 똑같은 사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통해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망치 자루와 망치 대가리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었죠. 이 상태에서 A로 모든 점을 선택한 다음에 U, 언래핑을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트루드를 한 상태에서 사이즈를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이 사이즈를 변경한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 사이즈를 변환하는 과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언래핑 스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블렌더 기술을 믿어보는 겁니다. U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언랩, 이 단순한 언랩이 아니라 밑에 있는 스마트 UV 프로젝트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라 뜨는데 일단 이 강의에서는 무조건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를 인식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사물의 전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윗면 그리고 옆면까지 모두 이렇게 표현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될 건 딱히 없습니다. 아까 그 단순한 언래핑이랑 차이가 뭐냐면 이 세 점을 클릭해서 익스트루드를 통해 벽을 만든 뒤 언래핑을 했을 때 이렇게 전개도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면은 실제로 이 면과 같은 면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직사각형 모양인데 여기는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펼쳐지게 됐죠. 반대로 이번에는 언래핑 그리고 스마트 UV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자동으로 잘려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면과 비슷한,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각 정도는 비슷한, 그리고 텍스처를 입혔을 때 어느 한 공간에 무늬가 밀집되지 않도록 하는 전개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이렇게 단순한 도형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전개도를 만들었는데 전개도가 원래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선이랑 이 선은 전개도 상에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도형에서는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무늬가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언랩핑 말고 직접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언랩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 필요할 텐데요. 네, 복잡한 모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 도형의 전개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전개도는 이 도형의 스마트 UV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모든 점을 클릭했을 때 이것은 큐브를 이용해서 만든 도형이기 때문에 아직 큐브의 전개도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랩핑을 하면 크기를 변환했기 때문에 지금 언랩핑이 안 되는 모습이죠. 다시 스마트 UV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도형이 지금 언랩핑이 되긴 했는데 지금 어느 점이 어느 점인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이 전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를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E, 그냥 E를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될 텐데 컨트롤 E를 누르면 엣지 메뉴가 뜹니다. 엣지 메뉴에서 쭉 내려가셔서 마크 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언랩핑을 하시면 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위치에서 전개도가 잘리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 마크 심, 여기랑 여기 마크 심. 이 상태에서 다시 모든 점을 클릭해 주시고 언랩을 누르면 지금 보시면 이 잘린 윗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따로 분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는 아직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자른 부분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3D 모델 상에서는 정사각형인 부분인데 지금 정사각형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의 텍스처는 늘어나거나 또는 한 곳에 모이거나 해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이 도형을 언랩핑을 잘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쉽도록 이 사물에 실제로 텍스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 옆에 동그라미를 누르고 이미지 텍스처로 가서 오픈, 그리고 우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실제로는 직사각형인 부분인데 지금 직사각형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텍스처가 늘어나서 보이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출된 부분이 지금 돌출되지 않게 표현이 되면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심, 그리고 이 윗부분도 컴퓨터는 이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주도록 합시다.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전개도 이런 걸 배우면서 해보셨을 활동일 텐데요. 이 사물이 어떻게 펼쳐야 평면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윗부분은 이 정도로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심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을 모두 클릭한 다음에 그 심, 빨간 선이 생겼죠. 그리고 이 작은 돌출된 부분들도 모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상태에서 언랩핑을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평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직사각형처럼 지금 표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마저 비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상의 거의 모든 점이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면서 마크를 표시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U, 언랩핑을 해봅시다. 그러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아닌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렇게 다 잘 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뻥 뚫리게 되면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이동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텍스처가 잘 씌워졌는지 봅시다. 물론 아직 도형과 도형을 넘어갈 때 텍스처가 끊기는 문제는 아직 있지만 그래도 텍스처가 늘어나거나 뭉치거나 해서 지금 이 평행선들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번에 실패했던 가죽 텍스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죽 텍스처를 가져왔는데 좀 큰 느낌이죠. 그래서 모든 점을 클릭하고 적당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가죽 텍스처에는 실패했었지만 지금 가죽 텍스처가 잘 씌워진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어디 하나 늘어지거나 뭉친 부분 없이 가죽 모양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번에 배웠던 대로 이탈릭을 늘려주고 오프니스를 올려주면 훨씬 더 가죽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전개도를 펼쳐서 텍스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저번에 기초 강의, 두 번째 강의 텍스처링 파트에서 배웠던 그 텍스처가 늘어나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거의 모든 텍스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